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세션 1 라이프의 두 번째 발표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 올라와 주셨는데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그 전공을 엔지니어링 쪽도 했었고 금융 쪽을 전공을 했었지만 제가 아는 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을 제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올 중국발 위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50년 뒤 어떤 모습일지 이런 미래를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 경각심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다면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의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그 4가지로 지금 나눴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어쨌든 투자 금액으로 보고 있으면은 AI 투자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투자하고 있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의.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이쪽에 빨리 나아가고 있고 이게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바꿀 거고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요. 또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목표, 미국 자체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든 아니면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든 어떤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산업을 바꿀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2016년에 그 전 회사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AI를 이용한 운용 상품을 만들어 본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그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상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AI 퀀트 투자, 로보 어드바이저, AI를 이용한 투자, 이런 상품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여기에 투자를 하시라 이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상품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지난 15년 동안에 적어도 투자에 있어서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네. 거의 모든 보험 상품, 정말 투자 상품, 정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수익률은 복리로 2%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늘리셔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제가 미켄지 컨설팅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은 전 깜짝깜짝 놀랍니다. 미국은 이미 벌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0년대 초반부터 어떤 식으로 중국이 쫓아오는 것을 막을 거고, 어떻게 경제 성장률을 높일 거고, 어떻게 패권을 앞으로 50년, 100년을 가져갈지를 다 계획해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제가 옆으로 가서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 2020년부터 지금 이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AI는 모든 부분이 생산성 향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성 향상의 그 속도를 보시면은 AI가 활성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약 1.4% 정도의 연간 성장률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계속 지금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수준이 2.2%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의 규모 자체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2030년이 됐었을 때 10조 달러가 차이가 나고요. 1인당 15,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반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빠르게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과거에 이제 인터넷이 들어왔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계속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확 튀었죠. 이게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면서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고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했었으면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빠지다가 최근에 또 다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인터넷 다음에 왔던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의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여기서 이제 AI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만큼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GDP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미국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생산성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15년 동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1970년도에 GDP 성장률에 있어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GDP 성장을 이끌어 나라들이 있죠. 대부분 신흥국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식 집약형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 생산성, productivity라고 하는 부분이 70년대에서 35%, 그러니까 GDP의 성장 부분의 35%를 차지하던 것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게 인터넷이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변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성장 중에서 4분의 3이 생산성 향상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게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죠, 지금? 지난 분기에 2.7%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반 수준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인구도 안 느는데 생산성이 못 쫓아가니까 이게 성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인데 다행인 거는 인구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또는 우리나라 개인 한 명 한 명당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I로 인한 그 노동성 생산 향상과 이 산업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GDP의 성장,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가장 끝에 나와 있는 이 숫자겠죠. 이것도 맥켄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앞으로 토탈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총 규모가 17.1조 달러에서 25.6조 달러. 아까 이게 또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냐에 따라서 규모는 변합니다.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의 GDP의 규모 아시죠? 거의 한 27, 8조 달러니까 GDP가 미국이 앞으로 더블이 될 거다. 이 예측입니다. GDP가 더블이 된다. 이게 개념적으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만약에 경제가 매년 2%씩 성장을 하면, 그죠? 네, 앞으로 50년이 아닌 30년 복리로 계속 성장을 하면 더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50년이 아닌 30년 아니면 더 작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AI가 들어오면서의
케이스 유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높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면은 훨씬 더 투여하는 그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리서치 센터를 운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과거에 93년부터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해서 리서치 센터장을 갔었을 때 제 밑에 애널리스트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예, 최소 20명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그 직원 숫자입니다. 예, 20명이 필요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 자, 근데 이제 지금 저는 한국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는데 중국, 미국,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운영을 하는 그 상품은 글로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부분이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이 생산성 향상 부분인데, 제가 지금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GDP 규모 뭐 2,000조, 2,000 몇백조 대비해서 전 세계를 보고 있는데, 예, 거의 뭐 우리나라 GDP는 전 세계의 1.5%밖에 안 되죠. 2%가 안 되죠. 저는 이제 100%를 보고 있는데, 제가 필요한 직원의 수가 20명이 아니라 단 2명입니다.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왜 자꾸 공격을 하냐면 그 생산성의 향상의 속도를 더디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 계속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제 여기서 경각심을 느끼셔야 되냐면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저는 지금 뒷골이 막 찌릿찌릿하게 와요. 여기 보시면은 생산성이 향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코로나가 땅 터지고 나서 확 튀었죠. 그리고 나서 위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그 업노멀이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상승과 하락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꼭 출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는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미국의 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는 안 하죠. 왜? 공실률이 높아지죠. 꼭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위워크 같은 것들이 터집니다. 근데 기본적인 생산성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나온 이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딱 이 두 분기, 예, 자그마치 4.1%의 상승이에요. 저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을 이어간다. 그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도 아니고요, 3%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꼴랑 경제 성장률 1%대 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자본이 뭔가 어디에 잘못 투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산업의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예, 산업혁명의 시대를 보시면은 첫 번째 웨이브가 뭐 워터 파워, 그러니까 수력, 그 다음에 텍스타일, 철강. 자, 이 사이클이 60년짜리였다면 그 다음에 스팀 파워, 레일, 스틸, 이게 이제 55년. 그 다음에 전기, 화학, 컨버스천 엔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0년짜리. 그 다음에 비행기, 전자, 페트로케미컬 40년, 30년,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지털 네트워크, 뉴 메디어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 나온 데이터가요, 얼마 전에 나온 게 아니고 거의 한 5년 전에 나왔던 이 데이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5년이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5년씩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10년씩 줄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뭉텅거리로 만들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속도는 너무나 빨라지고 있다. 25년이 아니고요, 10년? 아니, 5년? 이미 벌써 발전이 다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경각심을 느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 선을 그어 보면은 이렇게 가던 이 차트라면 이제는 이렇게 가속화가 되는 차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이 걸리는 이 인공지능의 사이클이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만약에 이게 10년짜리다 그러면은 좀 늦게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5년 안에 다 만들어지고 상용화되고 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거 안 쫓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생산성 향상과 연결이 돼서 삶의 질을 높여줄 텐데 여기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변화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뭐 만약에 우리가 상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빠르게 서비스를 내놓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분의 생산성을 높여줄 건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만들 때 제 경험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생성형 AI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언제입니까? 저는 옛날에 기억하는 게 한 10년쯤 됐나요? 알파고가 나왔었을 때. 그 알파고가 해야 되는 거는 뭐죠? 바둑을 두는 거죠. 그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이 방에 꽉 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을 캐기 위해서 PC방이 장사가 안 되니까 모든 PC를 다 연결시켜서 비트코인 캐는 걸 다 했다. 자,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정말로 빨라지고 있죠. 뭐 이제 요즘엔 또 양자 컴퓨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느냐, 뭐 2배, 3배가 아니라 150 몇 배, 뭐 이제는 뭐 100만 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제가 일론 머스크가 유펜 후배인데, 1년 후배인데, 이분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문제의 해결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바꾸고 이걸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데 완전히 다 깨부수고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나중에 가상현실, 킬러 소프트웨어, 신규 하드웨어 출현, 그리고 산업 자동화인데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태까지는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을 세워서 자동화를 일으켜서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AI는 지식 집약형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왕창 높여줘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다가 심어서 그것을 로봇화 시키겠다까지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온 거는 노동 집약형에서 지식 집약형에서 이제는 두 개 다 컴바인한 게 나올 거라는 거죠. 걸리는 시간은 그때 나온 거에 10분의 1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로봇, 또는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칩을 이용해서 나중에 지금 요즘에 보시면 엔비디아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로봇 손가락이 그 연필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세분화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AI까지 심어지면 사실 그냥 옆에 로봇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대가, 모르겠어요. 저는 글쎄요, 이게 20년 걸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빠르면 5년 안에도 오지 않을까까지도 좀 약간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쫓아가는 모습이 제가 보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 기업들 투자를 하려고 보더라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AI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겨우 찾는 건 뭐냐면 미국 회사를 쫓아가는 회사,
뭐죠? 엔비디아의 HBM을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후공정 연결돼서 한미 반도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걸 좀 생각해 보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뭔가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뭔가가 생기는데 그게 그렇게 큰 뭐 자본이 투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근데 이제는 이 모든 부분은 연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승리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걸 보고 거기에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 뭔가의 제품을 만드는 걸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해내겠다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산업 자동화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AGI라고 해서, 그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가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그런 걸 해내는 기업이 나올 거고요. 그런 회사들은 정말 전 세계의 GDP에 도대체 얼마를 차지할지가 저는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금융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죠?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연세가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예, 꼭 누구를 만나야 돼. 지점 가야 돼요. 가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뭐 하나 뭐 주면 고마워하시고, 이런 현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PB들이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런 친절,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 지난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뭐 특히 지난 10년으로 보시면은 보험 상품 가입하셔가지고 돈 버신 분들이 계세요. 생명보험 빼고. 그죠? 상품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점에 있는 직원들이 막 찾아와서 얘기하고 아니면 뭐 오셔오면은 잘 서비스해주고 그냥 이제 들어서 가입을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요즘에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으면은 제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제 드디어 원금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생산성의 증가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잘 나야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장 궁극적인 금융에 있어서의 키는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었을 때 그 금융상품이 높은 수익을 올려주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라는 것은 뭐 재해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또는 뭐 생명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입하는 코스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 때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률을 높여야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자본을 어떻게 투여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제가 전 직장이 키움이었습니다. 키움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로키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드만삭스가 아니에요. 모겐 스탠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AI는 해야 되겠는데 투자는 해야 돼. 근데 투자할 자본이 뭐 수십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받은 예산이 얼마였냐면 2억이었어요. 도대체 2억 가지고 어떻게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겠습니까?
직원 한 명 하여하는데 요즘에 얼마죠? 엔지니어 한 명 하여하는데 옛날에는 4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목표는 여기 가 있어. 근데 투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근데 조금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금융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연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잘라서 딱 필요한 부분만 연산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직접 넣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면 어떤 목표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건지 그리고 얼마의 코스트가 들어갈 건지 이게 다 수익 타산이 맞아야 되거든요. 닭한 버블이 왜 터졌냐면 매출은 왕창 늘었는데 이익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매출도 꼬꾸라졌었어요. 그래서 삶의 질의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던 금융상품을 만들던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도 해야 되고 로봇이 해야 되는 부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의 어떤 적합한 접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니면 운용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쨌든 로봇의 자동화, 어드바이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제 고민을 했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경제 구조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었어요. 여기에 고금리 구조의 고착화 부분이 뭐 고저금리의 부분에 이제 고착화 부분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 투여할 수 있는 자본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ROE가 안 좋아요. 여기에 더더욱이나 가계부채 비율은 지금 천상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1등입니다. 예. 부채가, 가계부채가. 그럼 이제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자본이 적잖아요. 그래서 최저한의 투여를 해서 최고의 수익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고민을 한국 주식시장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으면 이게 될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거든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약간 투기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럼 해외 시장을 보자. 근데 해외 시장을 보려면 너무 시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코스트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은 수익성을 끌어올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시장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미국이 그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답이 나왔던 부분은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 해외 투자를 그냥 투자가 아니라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왔고 그 자산 배분에 있어서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 활용 부분을 다른 걸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오픈 AI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품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짭니다. 옛날엔 애널리스트 보고 다 가서 기업마다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갖고 오라고 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애널리스트 한 명한테 너 저기 빨리 AI한테 물어봐가지고 뭐가 답이 나올지 갖고 와. 그러면 돈이 안 들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오픈 AI 상용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인류의 발전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에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산 배분으로 연간 8% 수익률이 창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너무 굉장히 광대하게 생각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요. 제가 가장 많은 경험을 했던 게 제가 피부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좀 더 하나의 기업을 분석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엑셀이 나왔을 때 엑셀의 라인을 예를 들어서 한 10개로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제가 애널리스트에서 센터장이 될 때는 라인이 2,000개가 됐어요. 근데 그게 한 회사입니다. 그거를 수십 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코스트가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단순화해도 되는 것들은 단순화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반도체 IT 산업에서 경쟁력이 생겼냐? 반도체만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 안에서도 메모리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반도체 산업의 전체 규모의 메모리 시장은 겨우 20%도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1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AI 가야 된다.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뭘 쫓아가느냐? 어디에 쫓아가느냐? 내가 어디에 자본을 투자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던 뭘 하던 간에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지 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수익성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창출하고 있는 수익률은 연간 15%, 20%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였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마코비츠 모델이라는 걸 이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분포도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한 번씩 잘못된 게 나오면은 엄청난 수익률 손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도와주는 부분이 이제 블랙리트먼 모델을 활용을 하니까 저걸 이용을 하면 자산 배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좀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시장 전망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든지 항상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로보 어드바이저 그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는 아무리 돌려도 연간 수익률이 2%, 3%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시장 전망이라는 부분을, 사람이 하는 부분을 딱 집어넣고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8%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코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느냐.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을 낸다는 것은 방법이 도대체 얼마에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예측하기 위해서 정말 변수를 갖다가 40개를 집어넣고 돌리기 시작했더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돌려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다가 그러면 딱 중요한 4개만 넣자 했더니 정말 성과가 아주 월등한 건 아니지만 그 8%, 10% 수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스텝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법은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시면 블랙 리터먼 모델이 저는 왜 좋다고 생각했냐면 이 시장 전망이라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을 그래도 8%까지 빨리 끌어올릴 수가 있다. 변수를 줄이고. 근데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2억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를 투여해서 얼마의 결과를 갖고 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돌리는 모델을 좀 설명한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해결해주는 그냥 딱 AI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하려면 그거는 뭐 거의 뭐 2억이 아니죠. 몇 천억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갈 거니까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딱 중요한 모델들을 잘 활용해서 연계시켜서 들어가는 돈을 최소화시키고 수익률은 가장 극대화시키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AI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중간에 뭐가 있지만 그 전에 전략, 그리고 리서치, 투자 전문 인력, 그다음 IT,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면서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죄송합니다. ETF나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리밸런싱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횟수 빈도수를 줄이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발견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매번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매번 숫자가 나오는 걸 갖다 다 해석을 하고 가장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미 해놓은 거를 좋은 데이터를 쓰면, 그죠? 좋은 데이터를 쓰면 좋은 결과가 나오듯이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참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가 딱 나와요. 그러면 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엑셀로 만들어서 막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블룸버그에 막 올라옵니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전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차가 많으니까 언제 좋은 게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이 모델을 돌리면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올까? 그래서 제가 나온 답은 뭐였냐면, 매년 4월, 5월 달, 매년 10월, 11월 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12개월을 다 돌리는 코스트랑 그거에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돌리는 거랑 완전 틀리니까 그것을 먼저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고 연결시켜서 또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고 처음부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로보 어드바이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펀드 오브 펀즈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개발해서 저한테 가지고 와요. 그럼 저는 보고 이게 뭐 돈이 될까 판단해야 되는데, 결국은 너무 골이 크면 당연히 이거는 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5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산 배분이 왜 좋냐면,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은 물론 작년과 작년과 올해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채권의 수익률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지난 100년간 평균 자산 배분의 수익률은 연간 아까 보여드렸죠. 8%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들어갈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확 데이터의 빈도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끔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산군 전체로 보고, 그리고 자산군 전체는 ETF로 활용을 한 거죠. ETF를 만들 때는 ETF를 만드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들어가서 종목을 다 분석해갖고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코스트를 확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드실 때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고요. 뭐 예를 들면 아니면 그냥 나는 어떤 ETF를 만들게, 여기에 돈을 벌게 하고 하시면 그 ETF만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사람만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같이 글로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뭐라 그랬죠? AI 이거 안 쫓아가면 큰일 난다.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이미 벌써 많이 뒤쳐졌다. 얼마나 뒤쳐졌냐? GDP의 성장률이 절반밖에 안 나온다. 미국 대비해서. 게다가 인구는 더 줄고 있다. 그럼 이게 4분의 1도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 쫓아가야 된다. 근데 AI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너무나 많은 자본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은 쫓아가야 되긴 알겠는데, 그러면 성과에 있어서 하나씩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HBM 쫓아가서 엔비디아 쫓아가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로봇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스크를 잘하는 걸 집중으로 개발한다든지, 그게 사이즈가 얼마가 될 건지 또 예상을 한다든지, 거기에 경쟁력이 생기면 그걸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회사들이 2015년 이후에 이렇게 많은 로보 어드바이저 운용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느끼시는 건 뭘까요?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펀드 다 보시면은요, 퀀트 기반 빼고는 대부분 다 자산 배분이에요.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들어가는 돈 대비해서 좋은 수익을 내려면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는 저는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뭐 파운트는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 사이트 다 가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이런 회사들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뭐 핀트 투자는 보시면 예, 학습하면서 리밸런싱 하는 거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예. 또 좀 다행인 것은 이제 아까 그런 회사들은 다 스타트업이고요. 근데 전 죄송하지만 스타트업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 AI 산업은 자본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런 합작 회사들이 참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도 하고 있고 키움도 하고 있고 NH도 하고 있고 하나도 하고 있고 미래에셋도 하고 있고 이런 회사 크래프트 제가 좀 좋아하는 후배가 하고 있는데 보면 이거를 ETF로 해가지고 미국에 상장을 시켰어요. 그럼 거기에 자본이 모이면 수익이 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개발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투자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크래프트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보고 항상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초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 20년 동안의 금융상품 투자의 수익률이 빵이었다라는 게 탄스럽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올리려면 적어도 수익률 8%를 창출해야 돼요. 연간. 그게 많은 선진 국가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이 로보 어드바이저 이쪽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결국은 좋은 애널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인간 직장을 뺏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규모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가게끔 만들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